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기본 설계를 마친 것이다. 앞으로 약 14개월 동안의 상세 설계 절차가 남았으나 전체적인 윤곽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29일 발표한 대로 KF-X 사업의 기본 뼈대가 완성된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공개한 최종 형상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온다. 일각에서 내심 기대했던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F-16 전투기를 크게 능가하는 성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흘러 기술 개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스텔스기로 진화할 여지는 남겨놓았다. F-22 레터 닮았지만 방사청이 제시한 최종 형상의 분류 번호는 C-109. 가능성을 검토하던 2004년부터 제안된 C-101, C-201, C-102, C-103을 거쳐 군의 요구사항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C-104와 풍동 실험까지 마친 C-105, C-106, C-107, C-108 등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디자인의 장점을 모은 게 바로 C-109다. 실험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KF-X의 형상도 크게 변해가며 두 가지 특징이 생겼다. 첫째는 크기. 동체 길이가 처음 구성할 때보다 최소한 1m 늘어났다. 엔진 역시 단발에서 쌍발로 되돌아왔다. 두 번째는 디자인. 갈수록 미국제 전투기들을 닮아가고 있다. 미 공군이 애지중지하며 운용하는 F-22 레터 전투기와 외양이 비슷해져 베이비 레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나 성능은 그렇지 않다. 공군의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계획보다는 강한 전투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레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5세대 스텔스가 아니라 4.5세대 전투기 일각에서는 클린 상태에서 F-35 이상의 스텔스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무엇보다 최종 형상에서 돌출된 부분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종석 앞에 능동형 피하 식별 장치. KF-16의 조종석 앞에 설치된 피하 식별 장치와 외양이 비슷하다. 피하 식별 장치 바로 뒤에도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가 튀어나와 있다. IRST는 적이 항공기나 미사일 등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감지해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상대방이 아군기의 IRST의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공대공 전투에서 적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적외선 신호를 탐지함으로써 생존성을 크게 높여준다. 수직꼬리 날개에 달린 교란 안테나도 돌출형이다. 더욱이 전자전 보드는 동체 바로 밑에 외장형으로 달렸다. 무장도 모두 외부 장착형이다. 기체가 대형화하면서 당초 제시된 무장보다 늘어났으나 공대공 미사일 사기과 반매립식일 뿐 나머지 무장은 외부 파일런에 달렸다. 뾰족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많으면 적이 탐지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F-22나 F-35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 이 같은 장비들을 모두 동체와 일체화하고 무장도 내부에 실어 피탄 면적을 줄였다. 개발팀 관계자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공간을 확보하고 모든 항전 장비를 컨펌물 형식으로 바꿀 공간이 있다면서도 이제 처음 본격적인 전투기를 제작하는 마당에 각각의 기술을 개발하고 통합하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KF-X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려면 블록 2 또는 블록 3을 생산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언제 블록 2와 블록 3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 수준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소요 체계는 물론 예산도 전혀 거론되지 않는 실정이다. AESA 레이더 등 성능은 기대 이상, 의구심 가운데 출발했던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비롯한 각종 장비 개발은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ESA 레이더는 해외 기술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의 기술 협조를 받아 국내 기술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등 종합적인 성능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한다는 모듈의 수도 해외 최신 레이더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개발팀 관계자는 블록 1에 들어갈 모듈 수는 1024개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가 F-16V 형식으로 개조되며 탑재할 최신 AESA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신 레이더와 함법장치, 늘어난 이륙 중량 등을 감안하면 KF-X는 처음 구상했던 F-16의 성능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때 T-50 고등훈련기를 모체로 삼아 단발기를 개발한다는 구상이 공론화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수요군인 공군의 요구가 그만큼 많고 높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많은 고비가 남았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건이 제대로 풀리더라도 통상 신형기를 개발할 때 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설계 시기가 아니라 생산과 시험 비행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작은 개울 하나 넘은 셈이다. 기본 설계 종료 의미는 군이 요구한 기본 성능 반영됐는지 최종 확인. 내년 9월 상세 설계 2021년 첫 시작이 나와. 기본 설계 검토는 군이 요구하는 체계 조건과 체계 기능 조건을 기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에서 28일 사흘간 KF-X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 검토 회의를 열어 전투기 외형 등 군이 요구하는 기본 성능이 모두 반영됐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은 2016년 1월 KF-X 개발 사업에 착수해 그해 3월 체계 요구 조건 검토를, 12월에는 체계 기능 검토를 각각 마쳤다. 이번 PDR 회의에서는 공군과 민간 전문가 및 인도네시아 관계자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군의 요구사항이 KF-X 개통규격서 등 230여 종의 기술 자료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최종 확인했다. 기본 설계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KF-X 사업은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실제 설계도를 제작하는 상세 설계 단계로 들어섰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오는 2019년 9월까지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이상 없이 시제기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는 KF-X 제작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시제 1호기 출고 목표는 2021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에는 첫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KF-X AESA 레이더 등 성능은 기대 이상. 의구심 가운데 출발했던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비롯한 각종 장비 개발은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ESA 레이더는 해외 기술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의 기술 협조를 받아 국내 기술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등 종합적인 성능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한다는 모듈의 수도 해외 최신 레이더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개발팀 관계자는 블록 1에 들어갈 모듈 수는 1024개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가 F-16V 형식으로 개조되며 탑재할 최신 AESA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유럽, 중국 6세대 준비 한창이지만 KF-X는 성장하는 플랫폼 확장성 주목. 세계 각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미국 대군은 2012년부터 NGAD라는 이름으로, 미국 공군은 PCA라는 이름으로 각각 6세대 전투기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중이며, 일본도 5세대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ATDX, 일명 심신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F-3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 중이다. 6세대 전투기에 가장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미국의 경우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기초 개념과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과정이고, 일본은 국제 공동 개발을 준비 중인데, 유럽 각국은 6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개념과 초기 디자인까지 결정하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선 나라는 영국이다. 지난해 7월 16일 영국이 공개한 템페스트는 현재 제작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 중에서 설계가 가장 진전된 팀에 속한다. 유럽 유수의 전투기 제작업체인 스웨덴의 사부가 먼저 템페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FCAS라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두 국가의 거대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와 다소는 원래 서로 다른 콘셉트의 6세대 전투기를 연구 중이었지만 협의 끝에 공동 개발을 확정지었으며 지난 2월 초에는 스페인 국방장관이 이 FCAS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으니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팀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팀으로 정리된 셈이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거대 항공기 제작사 중 하나인 청두 항공기 산업그룹 고위 관계자가 2035년쯤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와 별개로 현재 막 실전 배치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의 개량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계의 흐름과 비교해 우리는 다소 갈 길이 먼 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X4라면은 지난 14일 부품 가공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제기는 2021년에 등장하지만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2026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중간 수준인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쓰고 보면 대한민국은 등장하자마자 최신 전투기보다 0.5세대 뒤진 전투기를 받고 10년만 지나도 1.5세대 차이가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 순식간에 90화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로 현재 등장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대부분은 5세대 전투기를 확보 못하는 국가들의 자구책에 가깝다. 우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5세대 전투기인 F-35가 없고 영국의 경우 F-35B가 있으나 탑재량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은 문제가 있다. 5세대를 확보하는 것도 이기는 것도 어려우니 6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에 가깝다. 두 번째로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다. 유인기, 무인기, 합동편대, 레이저 무기, 초고속 비행, 장거리 비행 능력, 광대역 스텔스 능력 등 온갖 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기존 전투기를 무엇으로 능가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은 항상 파멸적인 실패의 위험이 있다. 누군가가 먼저 해보지 못한 영역의 새로운 기술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다. F-35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에는 군에 인도하고 2012년에는 전투 임무에 투입할 거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서야 처음 시리아에서 실전에 투입됐고 개량과 버그 수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6세대 전투기 FCAS.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 타령에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KF-X는 매우 우수한 전투기 플랫폼이며 확장성이 있지만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레이저 무기의 경우 100kW 미만의 자체 방어용 레이저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와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어 우리 KF-X도 큰 문제 없이 장착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등장할 고출력 300kW급 레이저가 실용화된다면 발전 용량이 부족해서 KF-X에 탑재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MP, HPM 무기 등 광선이 아닌 전파를 활용한 차세대 무기의 경우 적을 공격하는 전파의 특성이 우리 KF-X의 전파 반사 특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KF-X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감히 KEFX 이후의 군용 항공기 로드맵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KEFX의 성공적인 완성이다. 블록 1에서 완성되는 세미 스텔스 KEFX는 내부 무장창, 컨포멀 안테나가 없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A-18이 슈퍼 호넷과 공중전 성능이 비슷하다. 블록 2에서 이를 보완하면 KEFX는 저렴하면서도 기존 전투기 대부분보다 공중전 성능이 뛰어난 극강의 가성비를 지니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FA-50에 KEFX에 적용된 각종 신기술, 즉 AESA 레이더와 MWR 장비, 국내 개발 유도무기를 적용해 성능을 높인다. KEFX와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라인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중국의 제220 후속 전투 폭격기. 그 다음 고려를 할 것은 KEFX의 독자적 개량이다. 즉 4.5세대급으로 일컬어지는 KEFX를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 5.5세대로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KEFX의 성능은 4.5세대지만 설계 개념은 5세대 전투기와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성능 강화가 매우 용이하며 최근 4.5세대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과 장비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